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면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기사들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이 지난 1일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받은 데 대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13일 밤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복 공습이 종료됐다는 분위기고 미국도 이스라엘의 반격을 만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곧 이란의 보복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익명의 서방 측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이거 물어보셨어요. 이것 때문에 막 주가 난리 나고 기름값 올리고 난리 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공격의 강도가 매우 약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에 진짜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했으면 이란도 미사일 강국이거든요. 탄도 미사일들 쏘면 됩니다. 근데 이란이 공격을 하는데 쏜 미사일은 구형 그 탄도 미사일은 아닌 구형 그 방사포 같은 형태의 미사일들하고 200개 이상의 드론을 쐈어요. 드론을. 조속 드론을 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언돔망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요격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300발을 쐈네, 뭐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네라고 하는데 사망자도 없어요. 그냥 부상자 1명? 이 정도 수준인 거고 실질적으로 타격을 끼치거나 뭐 큰 피해를 주려고 했던 공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거든요. 즉각적인 그 대응 공격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란이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다가 체면을 구기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기습 공격도 아니고 나 니네 이제 공격할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대피할 거 대피하고 준비할 거 다 준비시킨 다음에 드론을 200개 그리고 확인이 불명한 미사일들 일부 공격을 해가지고 신용만 냈어요. 불꽃놀이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아무런 선제 공격을 받고 물론 자국 공격은 아니었지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란도 체면이 안 서. 지금 시아파의 맹주국으로서 주변에 있는 중동 사태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란 입장에서도 체면은 안 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체면 치레는 하면서 이스라엘에 너무 큰 피해를 주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자극하지 않을 정도만 살살 마사지 하는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는 러시아가 대응 공격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미국이 참전하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말 못하죠. 왜? 지금 선거 국면이거든요.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싸우고 있고 또 바이든은 다 따라잡았다. 이번에도 내가 역전해서 이긴다. 진짜. 막 이러고 이제 지네들 나름대로 이제 뉴스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나 본격적인 중동 전쟁이 나고 거기에 파병을 해야 되는 건 파병 책임은 전부 다 바이든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망쳐놨는데 여기에 또 참전하고 간다는 말이냐? 그거는 바로 그냥 모가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차마차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란은 봤지? 내가 아주 혼내줬어. 그냥 홍구장을 내줬어. 다시는 이제 못 가볼 거야. 정말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전면전으로 가는 거야 라고 엄포만 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공격이 있었을 때 공격 원점이요. 1000km에서 2000km까지 떨어진 지역에서 공격을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웠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이란이 지상군을 끌고 고원을 넘어가가지고 고원을 넘어서 가지고 직접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골란구원이란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라크, 시리아라는 나라가 걸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이 미사일을 자국에서 쐈을 때 중간에 거쳐가는 나라들 있죠. 이라크,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이 그 중간에서 다 요격을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밤하늘이 시끄러웠던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있던 나라들, 시리아라든지 이라크의 밤하늘이 훨씬 시끄러웠던 거고요. 국경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일어났다고 하죠. 네. 상황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어쨌든 공격을 해야 되는 건,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의 1인자, 2인자를 포함해가지고 고위사령관 7명, 그리고, 시리아 쪽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총 17명, 16명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란 영사관은 이란 자국 영토로 간주가 되는 곳인데 이란 영토가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1일날 공격을 받았고 13일 밤과 새벽 사이에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 2주를 참아줬죠. 네, 그건 뭐냐면은 그 사이에 계속 물밑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은 계속 이란한테 참아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은 아니 참을 수 없는데 라고. 그러니까 말싸움은 계속 했어요. 왜? 말싸움을 하는 게 맞아. 보복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미국이 이걸 확전은 안 된다라는 얘기, 이걸 하기 위해서 본인 혼자서는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란이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래서 이 미국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유럽 국가들도 동원했어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 동원해가 야 전화 좀 해. 전화한다는 게 야 참아. 전화해서 야 너 참아 이런다고 그러면은 이란이 알겠어요. 전화 주셨으니까 참을게요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저기 너 이번에 좀 참으면은 우리가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근 중동 국가들도 다 이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너 참으면 우리 쪽에서는 이거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란이 오케이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그러면은 군사 시설만 타격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보복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니까 어차피 군사 대 군사 시설 공격은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이 다 된 상황에서 했던 거고요. 자, 당연히 그 다음은 말싸움 단계로 또다시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99% 다 요격했어. 이란 입장에서는 참. 야, 네가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사실 72시간 전에 다 인근 국가들한테 우리가 쏠 거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다 요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우리가 미리 언지를 줬기 때문에 니들이 요격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승리했다라고 말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보복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고, 이란도 당연히 본인들이 요격당했지만, 이번에 우리 맛 잘 봤지? 니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보복하잖아? 2배 이상 갚아줄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고. 그러니까 말싸움 그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싸움 아래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완벽하게 약속된 모습이었고,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고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손해볼 게 없대. 이스라엘이 왜 손해볼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한 방을 쏠 때마다 방어 시스템이 가동될 때마다 얘네가 돈이 그냥 술술 아이언돔 겁나 비싸요. 5억 원씩 계산을 했을 때 300발이면 1,500억을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쪽 드론은 얼마짜리인지 몰라. 한 30만 원짜리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이란제 드론은 비싸지 않아요. 드론 공격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 공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사일이 더 비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거는 짜고 치는 쇼였기 때문에 이제 더 안 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극악한 사태는 혁명수비대가 탱크 몰고 골란공원 넘는 거고 이스라엘이 숨겨놨던 핵폭탄으로 응징보복하는 건데 그 단계에 오해를 살까봐 1000km 밖에서 쐈다니까. 1000km 밖에서. 그래서 더 이상의 군사 경쟁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란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아니, 자국민이 죽었고 혁명 수비대 1인자와 2인자가 죽었다는 거는 이란 내부에서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데 이란 정부가 그렇게 처맞았는데 공격을 안 한다? 그러면 이란 내부 단속이 안 돼요. 뭐야, 정부 뭐 하냐 이러고 이란 국민들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동요를 막아야 돼요. 두 번째, 야, 이란 저 새끼들 처맞고도 보복 안 하는 애들이네? 그동안 이란의 적대적이었던 다른 세력들이 기회는 찬스 이러면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 형태의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국제 관계예요. 냉혹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국의 역할과 음모론이 또 실실 피어올라. 나는 왜 맨날 음모론만 올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태를 이제 이스라엘 사태를 해결하기 가자지구 이후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데는 이제 전부 다 기름칠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기름칠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이란 군부다. 혁명 수비대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기름칠이 안 되고 있는 주요 실권자 2명을 아예 작정하고 보내버림으로 인해서 현재 이스라엘 문제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일종의 교차 보증 평화 선언, 요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표적 암살 같은 형태로 해갖고 이번 폭격이 일어난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괜히 그 목소리 크고 쌈만 하려고 하는 강경파들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좀 더 온건한 방식으로서의 어떤 앞으로 군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거를 교체하기 위한 모종의 공개적인 암살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얘기도 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뭐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의 평화협정 조약이 급진전이 된다고 하면 그 음모론이 맞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란이 또 개긴다, 또 내지는 이스라엘이 또 보복 전쟁을 통하고 이걸 확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진짜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1일날 했던 거, 어저께 때렸던 거가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그림들이 좀 보인다라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일간지, 그러니까 그 해외 정치 그 분석하는 이쪽 안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보가 전혀 안 나와요. 내부에 관한 부분. 이게 누가 의도를 했고, 이란 내부에 뭐 군부가 있다고 하면 군부가, 또는 뭐 혁명수비대가 했다고 하면 누가 등등에 대한 거나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브리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양측이 보도 내용들을 짜맞추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란은 이만큼 했는 걸로 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걸로 하고, 피해는 이런 정도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지금 누군가가 중간에서 막고 공식적인 정확한 현장 보도와 집계 사항을 안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점도 요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